더 많은 광고 상품을 비교해보고 나에게 핏되는 광고 상품을 찾고 싶다면 아래의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거나 ampm.co.kr로 접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박사랑 마케터. 저는 이가람 마케터입니다. 오랜만에 같이 해서 그런가. 맞아요. 찰떡궁합이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맞아요. 금요일 금요일. 오후 이제 퇴근을 앞둔 시간이죠. 그쵸.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문의도 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오늘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는 이제 월요일에 확인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예, 찾지 마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 만약에 우리가 매체 광고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실 저희는 이 바이럴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긴 하거든요. 예. 가라님이 생각했을 때 약간 바이럴 마케팅은 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다른 매체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쵸? 매체에서 효율이 안 난다. 아니면 단일 매체만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특히 더 바이럴을 하셔야 되는 게 또 이제 다양한 매체 지면을 점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맞아요. 저희가 흔히들 하는 뭐 네이버도 있고 이 외에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도 전부 다 이제 우리의 컨텐츠를 배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계속 배포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업체랑 뭐 브랜드, 제품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눈에 익숙해지고 많이 들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맞죠. 된대요. 그래서 많이 접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바이럴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약간 후기성의 그쵸.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단순히 뭐 우리 제품은 엄청 좋습니다, 우리 제품은 짱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생생한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가끔 경쟁사에서 특히 뭐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끔 경쟁사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이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슈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광고 진짜 많이 돌리면 정말 좋긴 맞아요. 하죠. 광고에 많이 쓰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광고 돌렸어. 근데 들어갔는데 막상 보니까 후기도 없어. 2차 검색 뭐 해봤자 맞아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구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떨어지겠죠. 제 생각에는 약간 광고는 눈에 띄는 전광판 느낌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전광판에 홀려서 들어왔을 때 뭔가 잘 갖춰져 있고 사람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가게를 봤을 때 맞아요. 가게에 사람이 옆에 좀 들어있고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좀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물론 좋은데 유입한 사람들을 결국 전환시키는 건 바이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무조건 광고를 본다 다 사지도 않고 검색을 진짜 많이 하고 비교도 엄청 많이 해봐요. 왜냐면 요즘은 사실은 좀만 검색하면 더 싸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플랫폼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럴 마케팅은 좀 필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 사실 일정 금액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 뭐 네이버는 CPC로 나간다거나 뭐 CPM으로 나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이럴 마케팅은 약간 계약당 비용이라고 맞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몇 건을 하는데 얼마,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바이럴 마케팅은 하나의 컨텐츠를 제대로 올려놓기만 하면은 또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영상 같은 것도 계속 남겨놓으면 그게 또 2차로 활용도 가능하고 또 그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 계속 인터넷 세상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검색을 했다가 조금 옛날 게시글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었네? 하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럴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만 되지 않는다면 또 자연적인 바이럴이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도 좀 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광고 같은 경우 저희가 광고를 온 할 때는 나타나지만 맞아요. 광고를 오픈하면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바이럴 마케팅은 사실 한 번 진행하면 그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좀 한 번 진행했을 때 오랜 시간 계속 우리 검색어에 걸리니까 그에 대해서도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바이럴 마케팅이 좋은 이유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는데 이제 사실 바이럴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는 매체가 좀 다양하잖아요. 그쵸, 엄청 많죠.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한마음 봉사님께서 마케팅을 대행해 주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사실은 마케팅을 대행해줘서 저희가 광고 대행사라는 이제 명목으로 있는데 사실 한 명의 마케터를 이렇게 인입하는데 인하우스면은 사실은 최저 비용으로 들여도 한 200만 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대행사라고 해서 인하우스가 하는 일, 예를 들어 뭐 뭔가를 기획을 하거나 제작을 하는 거나 그 광고를 돌리거나 뭐 이런 이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인 기업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런 쪽에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대행수로 따로 안 들어요. 맞아요. 그 광고를 돌리는데도 광고비 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인하우스를 들이시는 것보다 사실은 대행사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인하우스를 이용을 해도 인하우스의 일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물론 뭐 상품 관리 뭐 이런 것까지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전반적인 광고나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인하우스 분들도 저희한테 대행 문을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게 사실은 합쳐지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마케팅 대행사가 맞다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바이럴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네, 우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가 그쵸? 뭐죠? 네이버죠. 맞아요. 네이버는 저희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네이버에 있는 모든 광고도 대행하고 있지만 그 바이럴도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뭐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쓰지 않지만 뭐 원하시면 쓰시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거는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광고주분 한마음봉사님이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가람마케터님의 번호로 연락을 드렸어요. 가람마케터님한테 궁금한 점, 내가 뭐 이런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뭐 고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만약에 고민하시는 건 매출적인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이 고민이에요 하시면 이제 그에 대해서 가람마케터님이 그럼 대표님 이런 광고는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걸 좀 바꿔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광고나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혼자 하시기에는. 맞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모든 매체에 대해서 협업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마음봉사님이 지금 어떤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떤 업종을 진행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어떤 매체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가용 가능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를 말씀을 주셔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은 사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물론 상담도 실시간으로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그쵸. 정보가 많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관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계정 자체 광고비 돌려서 쿠팡하고 네이버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 측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을 볼 수 있도록 뭐 권한을 받는 경우 핸드폰 케이스요? 권한을 받고 그 계정을 내용을 조금 살펴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세팅도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는 이제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뭐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이제 인사이트랑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획이랑 실행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도 물론 가능합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한테 만약에 연락을 주셔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해서 대표님이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절차를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게 가장 큰 걱정이실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안내를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거 다 들었지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거가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똑같아요. 너무 큰 틀이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나의 고민은 어떤 것이고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매체가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제가 사실은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아무래도 큰 틀이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담을 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시간 끝나고 메일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셔도 물론 상담 가능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일단은 한만보사님의 답변을 한번 기다려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부분 먼저 들어가 보면 네, 사실은 네이버 쪽에서는 가장 큰 강자가 있죠.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그리고 기자단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체험단, 기자단, 체험단, 기자. 가라님이 생각했을 때 이 체험단과 기자단의 큰 차이가 뭘까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기 전에는 헷갈렸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죠. 체험단은 실제로 뭐 제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겪어본 사람들이 글을 쓰는 거고요. 이제 기자단은 저희가 이제 사진을 이미지를 보내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 이용하는 게 제일 유서 깊은? 그러니까 좀 네이버에서는 전통적인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조금 객단가가 낮은 제품들 있잖아. 그냥 제공하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뭐 주얼리도 그쵸. 있고 저렴한 주얼리라거나 뭐 식품 이런 거는 사실 체험단을 진행하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막 이런 거 제공하기 힘든 거 있잖아. 막 헬스장. 헬스장 제공해드리고 헬스장 물론 헬스 이용권을 제공해드릴 수 있지만 그분들이 뭐 어떻게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네 바이럴 마케팅은 체험단 기자단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괜찮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또 괜찮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뭐 헬스장 뭐 이런 거는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힘드니까 뭐 이미지를 제공해서 기자단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조금 이커머스 쪽 내가 판매하는 것이 상품이다 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거를 직접 이용하고 이용 후기를 쓸 수 있으니까 체험단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만약 내가 파는 제품이 200만원짜리야 200만원짜리 뷰티 디바이스여가지고 이거를 체험단은 사실은 제품을 제공해야 되니까 맞아요. 반환형 체험도 있긴 있어요. 가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제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한 항목에서는 체험단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기자단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률사무소로 가정을 해볼게요. 법률사무소는 실제로 상담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받아서 진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광고주도 진행했던 건데 예를 들어 요즘 이제 에어컨 청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에어컨 청소 같은 경우는 전국구에 다 맞아요. 물론 출제 가능하겠지만 그걸 다 광고주님이 가셔가지고 일단은 그거 하나 하려고 막 다 청소해드리고 막 방충망 달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사실은 그 비용 대비 너무 시간을 소모하시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 DB 쪽 그러니까 문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약간 표현이 어려운 체험이 어려운 것들은 기자단으로 좀 문의를 주셔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핸드폰 케이스 이런 거 사실 체험단으로 빠진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런 거는 사실 제품 제공하는 것도 편리하고 그리고 오히려 제품을 제공하는 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체험단 비용을 아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한만봉사님께서 뭐 바이럴 마케팅, 체험단, 기자단 이런 걸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는 체험단 쪽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체험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랑 가라님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게 화질도 다르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자단보다는 조금 더 홍보성이 덜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체험단에서 좀 더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막 업종 특성상 뭐 제한 어쩔 수 없이 체험단을 하기 너무 어려운 업종들은 기자단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사실 이런 거 뭐 이미지 주고 막 이런 것쯤이야 사실 쉽잖아요. 그쵸. 그냥 대표님께서 직접 촬영을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퀄리티가 일정하니까요. 그쵸. 그럼 직접 촬영을 하거나 아예 촬영팀을 불러서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미지의 퀄리티보다는 포스팅을 어떻게 하느냐, 글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블로거들을 그러니까 선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블로거들을 선정을 할 때 일단 이 블로그에 몇 명이나 하루에 몇 명이나 인입이 되냐부터 이 사람들의 글을 좀 다 읽어본 다음에 퀄리티를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추려내죠. 그리고 그 리스트를 뽑아서 이제 대표님들한테 보여주고 이 블로그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제품이랑 브랜드랑 어울리는 쪽 골라주시면 여기로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택을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가이드 사실 이 포스팅 같은 거 제품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막 쓸 수도 없고 제가 막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님들께서 우리 제품 이게 좋고 이렇게 쓰는 거고 이러이러한 게 다른 거랑 차별점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체험단은 제품 제공, 기사단은 사진 제공, 그리고 추가로 뭔가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도 물론 있지만 블로그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사실 브랜드 블로그 운영하는 거거든요. 블로그 육성이요. 네. 저는 블로그 육성을 좀 추천드리고는 있는 게 왜냐면 홈페이지도 있고 뭐 다 있으실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얻을 수 없는 정보도 물론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뭐 제품을 파는데 상세 페이지로 딱 끝나면은 거기서는 사실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본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잖아요. 뭐 후기라던가 뭐 어떻게 사용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얻기가 힘들고 특히 뭐 아까 에어컨 청소 말씀해 그쵸. 주셨는데 저는 이제 집수리 하시는 대표님도 계신데 집수리 체험도. 네. 이분은 이제 브랜드 블로그, 그러니까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홈페이지도 물론 있으시지만 거기서 얻을 수 없는 뭐 진짜 그 대표님께서 실제로 갔다 온, 실제로 수리를 해본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포스팅을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소구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런 거 꾸준하게 운영하네? 이만큼이나 많은 데서 진행을 했네? 막 이런 식으로 좀 신뢰도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하던 거 생각났어요. 네. 일단은 그 체험단이랑 기자단을 직접 모집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무료로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체험단을 무료로 모집하시면 퀄리티 자체가 떨어집니다. 맞아요. 저희가 모집을 하고 2차적으로 컨펌 다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리스트가 조금 더 좀 신뢰도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체험단은 사실 요즘은 되게 쉽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제품이나 우리 서비스에 PC 맞는 그런 체험단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단 그런 블로그 특징이 그냥 딱 그 블로그 딱 들어가면 티가 나요. 그냥 맞아요. 모든 제품에서 협찬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보는 사람들도 이거 그냥 받아서 그냥 쓴 거는 이게 딱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직접 구하시는 것보다 그 무료로 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저희한테 맡기셔가지고 하나 할 거 제대로 하나 하시는 맞아요. 게 더 좋습니다. 네. 어차피 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조금 제대로 퀄리티 있는 데서 하시는 걸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네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다음에 카페를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카페. 사실은 카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진행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예를 들어 맘카페 아니면 뭐 자동차 카페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딱 그거죠. 특정 니즈가 있다는 거. 맘카페는 우리 애기에 대한 거. 뭐 자동차 카페 이런 거는 자동차에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이제 맘카페에 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타계신 곳이야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카페 해포를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여론 형성이 생겨서 특히 맘카페 같은 경우는 입소문이 진짜 맞아요. 많이 나잖아요. 정말죠. 그리고 사실은 광고로 띄어 있는 것보다 옆 사람이 야 내가 어제 아기띠를 샀는데 아기띠가 되게 좋더라. 이 한마디가 진짜 크게 와닿거든요. 옆 사람이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카페 리포터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자주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약간 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쵸. 그런 거를 사실 제가 다른 데서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 약간 신뢰도가 있잖아요. 카페 자체는 맞아요. 뭔가 거기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뭔가 친밀감도 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왠지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 구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셨어요? 저는 수영 안경을 샀습니다. 수영 뭐로 사셨습니까? 네. 이렇게 저희 같은 마케터들도 잘 넘어가는데 그쵸. 실제 소비자들은 얼마나 잘 넘어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카페는 사실 좋은 게 그러니까 광고글이 티가 안 나요. 맞아요. 왜냐면은 블로그 기자나 이거는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뒷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단에 뭐 제품을 다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걸 무조건적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공정위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카페는 그런 게 사실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광고라는 문구도 안 달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바이를 형성하면 되니까 그에 대해서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도 좀 엄청 커다란 대형 카페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데서는 일단 이런 바이럴 외에도 카페랑 약간 그 업체랑 제휴를 해서 아예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제휴 형식으로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담을 수도 있거니와 여기랑 여기가 제휴를 했네? 그러면은 좀 그만큼 신뢰도가 빵 뛰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좀 뭐 취업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취업하고 뭐 공부하는 카페에서 뭐 이제 국비 지원 교육 같은 거 그쵸. 이런 거를 홍보하고 싶다고 하시면 아예 제휴로 들어가시면 훨씬 더 효과가 그냥 배포하는 것보다 그냥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카페 배포도 은근히 효과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도 사실은 맘카페 같은 경우 삭제가 굉장히 심해요. 저희는 이제 AS로 보장 같은 것도 해드리고 원고 작성도 좀 이런 게 가능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저희한테 이제 만약 문의를 주시면은 몇 건 할 건지 그리고 가이드 이 정도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원고 작성 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사후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진행하면 사실은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는 이 외에도 뭐 다른 몇 개가 있잖아요. 뭐 지식인이라거나 그쵸. 언론 홍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지식인은 이제 누가 질문하면 답변해주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가 홍보가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의외로 또 괜찮아요. 왜냐면 그쪽도 사실 광고 티를 맞아요. 광고라는 이런 공정의 문구가 따로 안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다이어트 보조제 추천해주세요 라고 만약에 썼어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쳤는데 사실 지식의 첫 번째 글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은 조금 좋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 티도 안 나고 내가 궁금했던 거를 바로 해소시켜주니까 그게 바로 나오다 보니까 그냥 한 번쯤은 그냥 통원 씨가 검색해볼까 해서 검색을 해볼 수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식인 같은 경우는 좀 여러 번 검색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 이런 쪽도 사실은 많이 검색을 해야 되는 거고 찾으면 많이 여러 번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창업 이쪽도 좀 저는 최근에 했던 작업이 이제 좀 창업이면은 창업하는 곳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리점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있잖아요. 가맹점들이 있는데 그 가맹점에 대해 안 좋은 그런 지식인 글을 맞아요. 봤었어요. 뭐 컴플레인 관련해가지고.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사랑식당에 갔는데 사랑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이거 컴플레인 누구한테 걸어야 되죠?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랑 관련이 없는 글인데 물론 그런 일이 있긴 하겠죠. 근데 지식인의 1페이지에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약간 이거는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지식인 작업을 해서 이제 밀어내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방어를 하는 목적으로도 맞아요. 지식인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자사명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시글 중에서 지식인의 안 좋은 게시글이 있다 라거나 아니면 우린 지식인의 아무 글이 없다 하면 사실 이것도 좀 많이 반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맞아요. 사실은 좀 DB 업종에선 특히나 작업을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저번에 이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경쟁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맞아요. 진짜 자연이 아니고 그 경쟁사에서 여기를 조금 부정적이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를 딱 올리면 근데 사람들은 이걸 진짜로 믿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지식인에서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진짜 괜찮나요? 그랬는데 거기 별로던데요? 이런 말을 맞아요.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나한테 들으면 이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 괜찮나요? 하면은 이게 별로예요. 거기 사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는 콘텐츠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얘네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꾸준히 진행을 해야 어느 정도 방어가 되니까 맞아요. 최대한 좀 꾸준하게 한 2, 3개월은 같이 진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했죠? 지금 벌써 25분이네요. 아직 반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희가 질문하는 게 지금 거의 맞아요. 1번에 10번까지 있어가지고요. 맞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 제거했으면 이제 언론 홍보도 한번 얘기해봐야죠. 사실 언론 홍보도 광고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왜냐면 언론 홍보는 막 우리 제품 엄청 좋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쵸? 지금 이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니면은 또 우리가 막 특허 받은 거 있잖아요. 그쵸. 특허 자랑.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특허를 받았어.
또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데 우리만 할 수 있는 뭐 추출법이 있어.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언론 홍보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믿음직스럽죠. 아 여기 맞습니다.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맞아. 이렇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진짜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비사잖아요. 그쵸. 언론 형태이다 보니까 아무리 요새 뭐 기사 안 믿는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 타이틀에 맞아요. 혹하시는 써있-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홍보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감을 많이 얻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뭔가 조금 고관형 이런 쪽은 많이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모션도 사실 언론 홍보로 진행했을 때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아용품업종에 이가람 대표님이 어린이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은 맞아요. 그냥 뭔가 맞아요. 이왕이면은 요즘 이제 좀 너무 뭐 사기 이런 얘기도 많이 돌리고 하니까 약간 이런 기부 기사 연예인들도 이런 기부 기사 진짜 많이 맞아요. 뜨잖아요.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슈를 맞죠. 없애는 거랑 비슷하죠. 맞죠, 맞죠. 네. 지금 제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언론 홍보가 실제로 효과가 좋나요? 경험 많으시니 추천하시는지도. 저는 사실은 청업 업종에서 언론 홍보를 지금 거의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창업 업종이라고 하면은 이 창업에 대한 소식을 맞아요. 전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이 창업에 대한 정보도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이 브랜드가 정말 나 좀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좀 떠오르고 있나? 뭘 하고 있지? 약간 이런 게 궁금해서 그래서 이 가맹점들 가까이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그에 대해서도 약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창업을 하긴 할 건데 이에 대한 정보 너무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창업이 목적인 광고주이긴 하지만 이 가맹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이 업체가 뭐 영화에 나왔다, 영화 장소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언론 홍보를 쓰고 새로운 인테리어 나왔다면 그것도 쓰고 좋다. 그래서 매달 소재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사실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다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이에 대한 기사가 많을수록 약간 신뢰감을 가지고 그럼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꽤 괜찮네. 그럼 도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맹점 몇 개 돌파. 맞아요. 이런 거 그냥 내가 검색 관계 올려놓으면은 사실 어쩌라고 싶은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다들 그런 말을 하는데 너도 그런 말을 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언론 홍보로 넣게 되면 진짜 이렇게까지 이게 기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돌파했다고? 대박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론 홍보가 사실 효과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좀 고관여는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예를 들어 뷰티 제품 이런 쪽은 백화점 일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근데 이 백화점이라는 게 뷰티 제품을 그냥 사실 요즘 다이소만 가도 뷰티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뷰티 제품이 백화점에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뭔가 기분이 갑자기 백화점 내가 천 원짜리 쓰더라도 갑자기 백화점 입장했다 하면 굉장히 10만 원짜리로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껴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광고주를 만약에 뭐 DB를 받아서 전화를 하면 광고주 업체명을 쳐봐요. 근데 검색했을 때 그 언론 보도 많이 뜬다 하면은 여기 그래도 좀 괜찮은 업체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브랜드 인지도 제고하는 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런 뭐 뷰티 뭐 이런 것처럼 좀 브랜드 이미지가 진짜 거의 90이 뭐 맞아요. 의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확실히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다음은 커뮤니티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몇 번이었죠? 모르겠네. 그냥 넣읍시다. 커뮤니티. 사실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노출 같은 경우는 많이 하는 게 약간 뽐뿌? 뭐 이런 쪽에도 하고 뭐 아하나 뭐 이런 커뮤니티 여러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카페 칩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카테고리가 아무래도 다 커뮤니티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노출되다 보니까 두 분은 바이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 바이럴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도 궁금하네요. 할 수 있다면 다 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약간 좀 업종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DB 업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집수리 이런 뭐 에어컨 청소 이런 데는 진짜 블로그 쪽으로 많이 하시고 카페 쪽으로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계속 이제 리뷰가 쌓이면 플레이스에서도 보이잖아요. 사실 이런 지역 그쵸. 기반 얘기는 그러면 이제 확실히 사람들이 플레이스를 딱 눌렀을 때 이 사람
이렇게 많이 리뷰가 많네? 하면서 좀 신뢰도 높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지역 기반의 경우에는 진짜 뭐 지역 카페, 맘카페 이런 데서 진행하시는 걸 가장 효과가 많았던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주얼리를 인스타그램 이제 에서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이제 협찬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좀 효과가 좀 나름 괜찮았어요. 좀 팔로워 수도 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늘어나가지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가장 필수인 거는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체험단 기자단이 저희가 어쨌든 검색하는 곳이 네이버기 때문에 거기에 뜨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적으로는 카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협찬, 돈 조금 있으면 협찬. 협찬은 특히 이제 뷰티나 뭐 약간 옷이나 그러니까 약간 주얼리처럼 보여지는 거잖아요. 사실 주얼리는 그 체험단으로 하면은 저희가 광고를 많이 돌리지 않는 이상은 자사 검색에 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키워드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눈에 띄어 좀 그런 것들은 차라리 협찬이나 이런 거에서 알리자. 유명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알리자. 이게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매체를 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내 재산이 한정되어 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검색 광고밖에 못해. 그러면은 차라리 검색 광고랑 바이럴을 하시거나 뭐 배너랑 바이럴을 같이 하시거나 그러면은 좀 더 뭐 유입량 자체를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입량을 늘리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르게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다 다르잖아요. 뭐 나는 카메라를 팔고 싶은데 이 카메라 매니아들만 모여 있는 그런 그쵸. 데가 있어요. 네. 이해가 쏙쏙 된다고 감사합니다. 쏙쏙. 그러니까 카메라 매니아들만 모여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나는 이번에 우리 뭐 사랑 카메라를 샀는데 진짜 괜찮더라. 화질 좀 봐라. 막 이러면서 사진 같이 올리면 화질 미쳤다리. 그러면은 뭐 사람들이 어머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거나 어머. 아니면 거기에 아예 댓글로 이제 소문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쵸. 이 카메라 뭘로 찍으셨어요? 이러면은 사랑 카메라라고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사봤습니다. 근데 엄청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카페랑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카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얘네도 제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에 뭐 제휴 업체 명을 써가지고 이제 추가하거나 아예 그걸 공지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이게 공지로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사실 커뮤니티 사이트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공지글 올라가 있으면은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약간 글씨도 다르고 뭐 색깔도 다르고 하니까 눈에 확 띄니까 보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사이트 뭐 알아봤고요. 저희 벌써 34분이어가지고 그러네요. 시간이 진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이 없으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란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쪽도 체험단이 있죠? 맞아요. 체험단이 있고 또 체험단보다 조금 더 비싼? 그쵸. 협찬도 있고. 협찬도 있고. 네, 인스타그램 체험단은 아까 말씀드린 뭐 블로그처럼 이제 제품을 제공해주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실제로 이용하고 이제 뭐 비슷하지만 태그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우리 인스타 채널에 직접 그쵸.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눌러가지고 우리 인스타 채널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인스타그램 그걸 운영을 잘 해두셨다면 차라리 이런 체험단이나 협찬을 이용하셔가지고 우리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맞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게 사실 인스타그램은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시고 되게 쉽게 또 이 뭐라 그러죠? 공유가 잘 되잖아요.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공유할 수 있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확산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광고라고 해도 확산성이 크고 그만큼 좀 확산성이 필요한 제품들 있잖아요.
뷰티, 의류, 주얼리 아니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말이 잘 안 나오는 기부? 기부 이런 것도 있고 뭐 맞아요. 후원 이런 것도 이렇게 실제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한 게 다른 커뮤니티로 이제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공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거기서 바이럴이 일어나고 또 거기서 바이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럴 마케팅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한 매체에서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매체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를 노출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시길 추천드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A 광고도 좋지만 그 전에 약간 협찬 같은 걸 좀 진행하면서 일단 알리기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 그 후에 DA 광고 했을 때 그거 봤던 사람들은 이거 근데 얘가 썼던 거 아니야? 사랑이가 썼던 거 아니야? 이거 굉장히 예쁜 거 같은데? 약간 그런 게 있고 사실 조금 상품이 떨어져도 인플루언서 썼다면은요. 맞아요. 약간 예를 들어서 립스틱도 제가 바르는 거랑 이제 가람님이 바르는 거랑 이제 수지가 바르는 거는 이제 같은 색깔이어도 약간 그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은 사실 팔로워들이 그 사람들을 약간 추종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나랑 동일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른 립스틱 내가 발라도 저 색이 나올 거야. 맞아. 하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저렇게 충동구매를 했지만 저는 망한 경우도 많죠. 어쨌든 이렇게 구매를 유도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인플루언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이미지가 중요한 업종이야. 그러면은 그 인플루언서 우리 제품이랑 딱 어울리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내가 막 강아지 용품을 파는데 우리는 강아지 센터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좀 더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협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여기는 정말 좋은 데인가 보다 하겠어. 네, 그렇게 해서 이 인스타그램은 네. 하고 유튜브 쪽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유튜브도 사실 인스타그램이랑 아까 비슷해요. 비슷하죠. 맞아요. 유튜브는 사실 협찬이 대부분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유튜브 같은 경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단가가 좀 높고 유튜버의 그 영향력에 따라 되게 높은데 이것도 이제 브랜디드형으로 아예 각을 잡고 찍느냐 아니면 1, 2초 노출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의 주시면 진행할 수 있고 사실 유튜브 협찬 같은 경우는 좀 대기업들이 많이 하긴 하죠. 맞아요. 확실히 한 번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는 거여가지고 이 부분도 만약에 조금 자금적인 예산이 되시면은 이제 좀 진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는 뭐 뭐라 그러죠? 드라마, TV 드라마 이런데 PPL을 하는 것보다 유튜버들한테 협찬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테레비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PPL에 대한 반감도 많이 커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유튜버들한테 협찬을 했다. 그리고 그 협찬을 명시를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특히 건강기능식품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진짜 좀 협찬으로 진행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바이럴을 진행했을 때 맞아요. 주의사항 이런 게 좀 있죠. 물론 모든 광고를 진행할 때 주의사항이 있겠지만 물론 이제 블로그도 마찬가지고 다른 매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약간 광고인데 광고 아니게 작성을 했지만 광고라고 명시를 해드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방통위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옛날에 그게 되게 논란이었죠. 유튜버들 뒷광고 있잖아요. 뒷광고 한번 이게, 다 날아간. 그것 때문에 한번 논란이 난 이후로 계속 다들 이제 이거는 광고 제품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광고 제품이라고 해도 유튜버들이 잘 설명하면 저는 또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약간 반감이 들 수는 있지만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광고에서 나쁜 건 없잖아요. 다 맞아요. 먹고 설정하는 건데. 그래서 좀 이런 조금 그 윤리적인 부분을 좀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 광고를 무조건 위에 올리고 싶어 무조건 검색했으면 내가 떴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끔 좀 비양심적인 업체에 맡기셔서 어뷰징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사실 안 걸렸다고 해도 언젠가는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제품이 안 팔렸는데 바이럴만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네이버가 여기 좀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경고를 주거나 그 네이버에서 광고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강력하게 잡는 부분이라서 아무리
여기는 저희는 안 걸립니다. 막 저희한테 맡겨주세요라고 하는 곳이라고 해도 웬만하면 진행을 안 하시기 추천드리고 있고, 저희한테 그런 의뢰가 들어온다고 해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이거를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추천 안 드린다.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네이버에서 광고 못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광고주님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최대한 이제 어뷰징을 하는 작업은 피해 주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네이버 공식 광고 대행사이기 때문에 어뷰징 작업은 또 안 하고 있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어서 좀 신뢰도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오프닝 해주세요 하면 할 수는 있죠. 돈 다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광고주랑 오래 가려면 광고주가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위에 있는 모든 작업들도 맞아요. 사실은 이게 바이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안 좋게 무조건 뭐 무조건 상위 노출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진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이슈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 같은 대행사를 이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실행비밖에 안 들어가요. 따로 뭐 대행 수수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40분 동안 네 많은 굉장히 많은 목이 쉬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지금 한마음봉사님께서 계속 듣고 계셨을지 저는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중간에 나가신 건 아닐까. 저희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이버는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그리고 카페, 지식인, 언론 홍보, 커뮤니티 사이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협찬, 유튜브 협찬까지 엄청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1절만 해드렸기 때문에 맞아요. 2절은 또 여기 전화 주시면 할 거고, 방식도 사실은 직접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편하고, 맞아요. 그리고 직접 하시는 것보다 무조건 퀄리티 높습니다. 저는 그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슬슬은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이제 인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 금요일 늦은 시간인데도 5분이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